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뭐 디지털 경제 시대, 뭐 굉장히 디지털 디스럽션 해가지고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디지털이 꼭 마케터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또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디지털 시대 때 마케터들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한 고민들은 무엇이고, 또 그런 것들, 그 고민에 대한 또 대안은 무엇인지. 물론 저희가 오늘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스코리아 김한상 이사를 모시고 이분만의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일단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세스코리아의 김한상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좀 떨리십니까? 어떠세요? 많이 떨립니다. 근데 여기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이 이제 하셨는데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시청하신 분들도 다 기업에서 이런 같은 유사한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분들이 뭐 김 이사님 얼굴 보고 온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세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통계 분석하는 회사고요. 네.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고객 분석, 뭐 마케팅, 네. CRM, CEM 네네. 뭐 이런 쪽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의 그 사업 담당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한다면 그것이 기존의 CRM이랑은 뭐가 다른 거죠? 이제 뭐 분석, 네. 그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기능 쪽을 많이 강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마케팅인 거는 뭐 똑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뒤에 붙는 I를 브랜드는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인티머시, 인사이트, 뭐 네. 인프루먼트 이렇게 뭐 그런 또 컨셉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분석에 특화된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주제 제목이 네. 신이란 이름의 마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두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당자한테 많이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케터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만큼 힘들다는 거네요. 많이 힘들어졌죠. 네. 많이 고달퍼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원래 이제 세스 있기 전에는 금융권에서 오래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제학도 전공하셨죠? 경제하고 통계하고 네. 전공했고요. 네. 네. 은행에 한 14년 반 정도 다녔었고요. 국내 3개 은행을 거쳤었고 주로 이제 뭐 채널 전략, 상품 전략, 뭐 마케팅 전략 이런 쪽 일을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네네. 현업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또 우리나라 CRM도 도입돼 잘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뭐 큰 요소가 될까요? 일단 출발점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직 내에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대부분의 고객사는 없어요. 대부분의 현업은 없고 제가 이제 외국 은행도 좀 다녀봤었는데 거기는 이제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 틀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는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답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도 빨리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자기가 느낀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거를 탐구를 해서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많이 탐색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또 그렇게 팬시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절충을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그 방법론들이 좀 약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업에 계실 때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이제 느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요즘 뭐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이슈들은 여전히 지금 상존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히려 그 더 많이 요청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보편 이제 요청을 하실 때 보면 세스라는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아닌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전반적으로 이제 질문을 선문답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답답한데 이제 기존 거가 아닌 거를 원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포커스는 좀 조정이 되겠다. 예를 들면 분석 기반의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을 할 건지, 네. 분석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사업을 할 건지, 분석 기반의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원 계획하고 얼마나 비슷한 거를 그렇게 맞게 가는지 다르게 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는 사업 발주하시는 쪽에서 좀 미리 좀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세 가지를 막 섞어서 던지니까 사업 관리라든가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단 예. 그것에 대한 고찰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요즘 이제 어떻게 막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어떻게 마케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환경이 확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엄청 급변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마케팅 환경의 어떤 점이 지금 가장 크게 변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 네.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가공을 해서 어떤 뭘 찾아나가는 방법들이 많아졌고 네. 기법들이 좀 다양해졌고 비용들이 굉장히 싸진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마케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이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네. 본인이 생각하는 포인트 자체도 좀 넓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관점이나 어떤 방식이 생뚱맞은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렇게 서로 잘 미트가 안 되는 거죠. 기술의 진화 속도에 비해서 사람이 따라가는 마케터가 네. 학습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속도하고 이경률 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CRM이 뭐 2000년 초반에 저 그때 많이 CRM에서 이것이 뭐 만병통치약처럼 확 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많이 이제 네네. 확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CRM이 사실 요새 CRM만큼 한물간 단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조직도 네. 사업 보고서에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네. 승인권자는 일단 좀 이상하게 보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CRM이 본원적으로 안 갖고 있는 기능이 그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안에는. 네네. 근데 모든 마케팅의 기법들은 기존 고객 분석만 있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한테 성장이 가능한 그렇죠. 양질의 고객을 유입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존 고객을 육성해 나간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네네. CRM은 그 기능이 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주로 이제 광고, 브랜드, 홍보 네네. 이런 쪽으로 넘겨주니 하나는 굉장히 정량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이고 네. 하나는 굉장히 이미지 포지셔닝에 기반한 사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연결 꼭지가 그동안은 굉장히 약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업에 대한 성과도 한 사람은 너무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거고 한쪽은 너무나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니 네. 위에 전체적으로 합산해 놓고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네. 것들이 되는 거죠. 네. 요즘 뭐 이렇게 기업에서도 요새 자꾸 이제 어떤 프랙티컬한 결과를 자꾸 원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모든 마케팅 분야도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규 고객이라든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출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게 기존에 마케팅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기법이라든지 관점에 대해서 익숙치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어차피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뭔가 일단은 본인의 어떤 스킬셋이라든지 자세 같은 것이 좀 변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런 자세나 스킬셋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거를 뭐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네. 그걸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 새로운 기술은 너무 많고 그거를 습득하는 방식은 너무 다채로워지고 쉬워졌던 거죠. 그래서 네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빨리 배워서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뭐 좀 이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석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정 지표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조직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외국계 금융사들이 잘하는 게 그런 과정 지표나 경과 지표들을 잘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좀 이해하기도 쉽고. 예를 들면 과정 지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네. 대표적인 게 네. 뭐 이게 마케팅 쪽은 아닌데 네. 그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세이버 매트릭스. 예, 네네. 프로야구에서 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기존에는 뭐 타율, 타점, 홈런 이런 것만 보는데 세이버 매트릭스에서 정의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 WOBA라든가 RC/27 뭐 이런 지표들은 네. 여러 가지를 다 합쳐놓고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평가에 대한 기준을 여러 가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좀 용이하게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좀 새로운 각도나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를 좀 쉽게 가져가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예. 프로야구 이제 개별 선수 보면 그 사람의 뭐 땅볼 비율 뭐 이런 거 다 지표도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지표들만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얘기하는 게 편한데 그런 게 없으면 야, 저 친구 참 잘해. 안타 잘 쳐. 되게 두리뭉실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외국계 금융사에 다닐 때 보면 예. 저는 원래 이제 로컬 은행에 있다가 이제 피합병이 된 상태인데 첫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네. 그 자건 딕셔너리라는 걸 배포를 해요. 뭐요? 자건. 자건 딕셔너리. 예, 자건이라는 게 이제 수레인가? 뭔가? 아니요, 그 약간 특이한 그 조직 내에서만 통용하는 슬랭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네네네. 자건 딕셔너리를 배포하는데 거기는 그 전에 제가 은행 생활을 9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지표들이 있는 거죠. 네네.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그동안 뭐 몇 페이지에 걸쳐서 10분 동안 설명해야 될 거를 네. 단 하나의 숫자나 하나의 지표로 딱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 그거 괜찮겠다 그거 하면 회의도 이제 효용성이 있어질 것 같고 어떤 공감 정서도 되게 빠를 것 같은데 우린 그러면 이거를 뭘 만들지? 어떤 지표를 만들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건 네. 뭐 그 조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지금은 그냥 거의 뭐 일반 지표처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활동성 고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은행이 한번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수신고가 30만 원 이상이면서 네. 혹은 대출을 쓰는 고객이 몇 명이냐. 음. 그러니까 활동성 고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은행이 이제 그거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은행을 벤치마킹하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은행들이 다 그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네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력 지표가 어. 조금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금융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랜딩 페이지 랜딩률 그다음에 네. 뭐 유닛 비짓이라는 개념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요즘 뭐 다양한 또 모바일 기기도 쓰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업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지표들은 그냥 일단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보고 나서 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얼마든지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건 저희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뭐 토크할 때 회원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예. 굉장히 많은 아까 활동성 회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부에서 그런 지표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자세. 네. 네.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지표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네. 딜레마가 뭐냐면 뭐 그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 네. 보통 보면 특히 주니어 레벨에서 보면 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사실 마케팅 성과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업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예를 들면 은행이다 그러면 뭐 일반 영업점 업무 네. 하는 학습도, 자격증 취득률 뭐 이런 것들하고의 이격률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하는 일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저녁 때 집에 가면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네, 이런 네. 것들이 참 힘든데 두 가지를 잘 리버리지를 해야 돼요. 근데 두 네. 가지를 다 리버리지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이 넓어야 됩니다. 지식이. 네. 그래서 내가 뭐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데이터 분석이 내 일이라고 해서 저도 뭐 세스라는 회사 다니지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데이터 마이닝 책만 보진 않아요. 네네. 저도 드라마도 봐야 되고 다큐멘터리도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 그리고 그걸로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인적 역량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고상하게 말하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네. 팀원들이나 얘기할 때 네. 퇴근하면 네. 회사 관련된 서적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아, 예, 그냥 차라리 네. 뉴스를 보거나 네. 예, 드라마를 봐라. 음.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드라마는 아무 드라마나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자기 좋아하는 거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아까 새로운 이제 기법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 우리가 90년대 중후반에 인턴십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그때 제가 기억 속에 저희 조직 속에 이제 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이 그 하이퍼링크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90년대 네, 중후반에.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물밀듯이 막 하루마다 다르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좀 지금 30대나 40대 있는 분들께서 50대 있는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습득하려면 뭘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은 뭘까요? 모든 거를 다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나와 있는 통계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사실 뭐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라고 해서 사실은 인간의 인지도로는 그렇게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제일 쉽게 설명드리는 게 어떤 애한테 사과라는 거를 가리킨다. 이 기계가 됐건 네. 애기가 됐건. 네네. 그럼 이제 처음에 인풋을 주잖아요. 네. 내 주먹만 하고 네. 색깔이 빨가면서 깨물면 신맛이 나는 게 사과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학습을 하겠죠. 음. 이게 뉴럴 네트워크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네네. 근데 먹다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결과가 사과라고 이제 판별된 걸 100개를 모아놨더니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뭐 자몽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크리테리아를 재정의를 하는 거죠. 네네. 사과는 빨간색만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뭐 초록색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에 나는 게 사과다. 네. 라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터랙션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100개 중에 처음에는 20개를 사과를 잡았다가 50개를 사과를 잡았다가 70개를 사과 잡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보면 임호당이라는 대만 수필가가 쓴 생활의 발견이라는 유명한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색이라는 그 작가는 사색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네네. 사색. 심지어 그 사람은 사색은 현자만이 할 수 있는 덕목이다라고까지 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담배도 꽤 피우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담배 피는 거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임호당이라는 작가는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네. 2분 동안 현실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피지만 네. 현자는 어? 담배를 피우면서 2분 동안 사색을 해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든다. 그래서 네. 사색은 현자만이 하는 덕목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사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거 좀 틀리면 어때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네네.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일단은 무엇인가를 어떤 그 개념 같은 것들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쨌든 간에 그걸 고민해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종우 님도 R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마케터들이 요즘 뭐 수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통계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케팅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학과 나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요즘 뭐 AI도 뭐다 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 아까 R 같은 랭귀지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을 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떤가요? 있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게 배운다는 게 사실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 건지 그게 사실은 그런 쪽에 전문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그걸 당혹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까지 파야 되는 건지 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새로운 걸 공부하는 동안에도 또 새로운 게 나올 거고요. 제가 10년이 지나면 지금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될 수도 있을 만큼 많이 급속도로 발전을 할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방법은 주로 이제 요새는 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신텍스와 그래마와 이런 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데이터 분석하는 툴들은 거의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손도 못 댔어요. 단 하나의 진도가 못 나갈 정도로. 그렇죠. 지금은 굵직굵직하게 인풋과 아웃풋과 옵션을 정의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고요. 저도 사실 일하다 보면 뭐 세스라는 제품을 제가 오랫동안 썼긴 하지만 제가 다 그래마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품이 계속 R&D가 되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 뭐 매뉴얼을 옛날엔 저도 출력을 하고 다녔었던 적도 있고 딕셔너리도 들고 다녔었던 적도 있지만 요새는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거 통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저도 갖다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많이 변해야 되는 게 나눠주고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조직에 오늘 그렇다고 꼭 인문학 강의 같아요. 이모당도 참 정말 오랜만에 저도 중학교 때 이모당 책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들은 이모당.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 시청자분들 마케팅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IT 하신 분도 꽤 많거든요. 사실 IT 하신 분들도 IT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뭐 이렇게 분석 툴 같은 걸 잘 써보시는 것도 아닌 거고 경험 별로 없으신 분도 많을 거고 수학이나 통계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담수하는 분도 많을 텐데 일단은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뭔가 툴을 데이터 분석하는 그 툴을 일단 한번 일단 써보시라는 겁니까? 써보라는 겁니까? 일단 한번? 아니요, 자기가 뭘 할 거냐라고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제 지금 같은 질문이나 지금 같은 비즈니스 상황을 하고 맞닥뜨리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직들은 너무나 기능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업무 정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업 기획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이제 프로세스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네. 성과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네. 뭐 디지털이나 웹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기 어떤 때문에 공장처럼. 예.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게 프로세스가 잘 정비된 조직일수록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뭐 저도 현업 생활할 때 보면 기획 부장님한테 기획안 사인 받아 오는 거 하는데 3주. 네. 그다음에 재무팀 가서 예산 따오는데 또 한 2주. 네. 그다음에 그거 통과하면 IT에 개발을 해서 넣는데 일주일. 그다음에 IT가 개발하면 검수하는데 또 한 달.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세네 달이 후딱 가네요. 네, 1년에 몇 개 못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새로운 기획안이라든가. 근데 요새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군들이 그렇게 극성수기나 극경제공 산업이 많지는 않은데 경쟁이 좀 심화된 산업군들 보면 편제가 원팀으로 다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유통사, 네네. 그 이커머스 사 보면 팀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케이. 뭐 디자인하는 사람, 물건 잡아오는 사람, 가격 뛰는 사람, 홈페이지에 올릴 이미지 아이템 정리하는 사람, 네네. 판촉하는 사람, 심지어 분석하고 IT 프로세스 잡는 사람까지 네. 다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원팀으로 그냥 딱. 그게 이제 제일 심한 데가 이제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직의 형태가. 그러면 사실 네. 당신은 IT니까 당신은 뭐 IT만 하세요. 네. 당신은 현업이니까 뭐 그냥 기획안만 쓰세요. 당신은 리서처니까 시장 조사만 해갖고 오세요라는 네네네. 컨셉은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거고요. 공동의 목표 하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내가 IT 기술이 좀 나면 내가 아는 거 공유해 주는 거고요. 같이 콜라보도 하는 거고. 제가 현장 경험이 더 많으면 네. 현장 경험에 대한 난리지도 셔링해 주는 거고 그렇게 안 가면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뭔가 진짜 이거를 그냥 뭐 지금 조직이 이렇게 사이로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떤 뭐 매뉴얼을 보고 나 혼자서 끌짝끌짝 거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원팀이 돼서 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통계를 잘하는 사람, AR 잘하는 사람, 나보다 그래서 같이 뭔가 그걸 하면서 배우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우리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우리가 뭐 그걸 뭐 엑셀 매뉴얼 갖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사수랑 같이 하다 보면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그죠?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방식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기법들은 몇십 년 전에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안 그런 것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 통계학의 모든 개념들은 네. 거의 100년 전, 그다음에 뭐 50년 전, 3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단 네네. 상용화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박사님들이 랩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지. 네. 그냥 일반 사용자나 뭐 마케터가 됐건 뭐 리스크 매니저가 됐건 일반 현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장벽이 낮아진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조직의 그 마케팅 팀도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실제 현업이나 뭐 그것이 필요한 그런 데하고 잘 이제 밀결합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것이요. 그런 자세,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새 되게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이게 이런 저 펜도 있지만 펜이나 이렇게 종이 같은 거보다는 뭐 항상 이게 디지털을 접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펜이나 종이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뭐 그거는 예? 뭐 스타일인 것 같고요. 예.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그렇게 쓰는 게 좀 편하긴 한데 네네.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재활용을 그러니까 적고 뭘 보관을 한다는 거는 네. 그 적고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 쓰고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 편한 방식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할 일이 많고 뭐 움직이는 이동 동선이 많으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모바일 기기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활용하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마케팅 팀이건 아니면 어디건 간에 새로운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 아니더라도요. 새로운 뭔가 조금 어떤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네.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팁을 주신다면 좀. 일단 네. 두 가지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 하냐? 라는 거와 이거에 보통 보면 이거 끝나면 아웃풋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웃풋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네. 내가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라는 거는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왜 이거 했지? 사람이 일하다 보면 일에 매몰돼서 원칙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네.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이 사업을 기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딴 데로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와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어디다 써먹어야겠다. 두 가지는 그래도 명확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의 가운데 과정은 좀 변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예. 그걸 좀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회사 일로 떨어지면 즐기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분석, IT 프로세스가 같이 마케팅하고 붙는 순간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링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납기에 쫓기고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에 그래서 악어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네요. 정말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즐길 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 결과물도 그죠? 예. 그 좀 이렇게 혁신적인 것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 프로세스나 디테일은 좀 약하지만 다큐멘테이션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교본 같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뭐 초혁신 사업 모델은 10년에 하나. 뭐요? 초혁신 사업 10년에 모델, 한 번. 10년에 하나. 그다음에 뭐 프라이어티 1 정도의 거는 뭐 5년에 하나. 네. 그다음에 뭐 업무 개선에 필요한 거는 뭐 3년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팀의 KPI를 세팅을 할 때 자원 배분을 할 때 원칙으로도 활용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는 어쨌든 그 섹터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건국한 이래로 아직 100년이 안 된 나라니까 그렇지만 네. 그 회사는 뭐 몇백 년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교본화 시킨 거죠. 네네. 제가 본 어떤 회사는 뭐 타겟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에 보면 리프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 리프트가 몇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대단한 자신감과 대단한 그 노하우의 표출인 거죠. 네. 자, 초혁신을 뭐 10년에 하나, 네. 혁신을 뭐 몇 년에 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 있으시면 아니요, 뭐. 저희 회사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한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뭐 데이터가 뭐 석유보다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은 꼭 마케터뿐만 아니라 이제 IT 뭐 모든 이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 이제 필수적인 사회가 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팁 같은 거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은요. 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버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 디지털 마케팅, 모바일 행동이나 웹로그 같은 거 수집을 하면 사실 뭐 엄청난 양이 쏟아져 들어와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씩 다 분석을 해서 하나씩 내 손과 머리를 흘려서 네. 손에서 흘려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영원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지 아쉬움을 말고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지 말라는 것처럼 네.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적이지 않고 네. 스트리밍처럼 흘러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못 잡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SNS처럼? 네, 네, 네. 근데 그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뭐 한 달치 싸놔야 네. 내가 좀 마음이 편하다. 뭐 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다음에 그 하루에 초당 뭐 몇 기가씩 떨어지는 거 한 달씩 쌓아놓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네네. 그 SQL로 처음부터 끝까지 셀렉트 카운트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데 그런 데이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보이는 거를 가지고 빨리빨리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재하는 거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양보다는 질로 쓴 것. 예, 그렇죠. 원래 빅데이터가 아니네요. 지금 빅데이터 사람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니까 뭐 데이터를 엄청 많이 일단 빅하게 모아놔야죠. 뭐 생각을 하길래. 빅데이터를 뭐 세스 기준으로 정의를 하면 네. 정확히 따지면 뭐 리얼타임일 것 같은데요. 리얼타임을 어디다 적용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리얼타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적재 가공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하면 뭐하고 리얼타임으로 적재 가공을 하면 뭐합니까? 네네. 의사결정을 못하면 소용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원칙은 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돈다는 얘기는 결국은 IT 자원도 몇 배를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 비용이 뭐 나중에 뭐 컷오프나 뭐 이런 걸 따져보겠지만 뭐 얼마 수준이 넘으면 뭐 비슷할 수준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치 프로세싱보다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리소스 네네. 자원을 많이 차지하는 거고 그러면 마케팅 성과도 기대치가 올라가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가 오늘 돌아서 내일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마케팅과 이게 초당 그렇죠.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마케팅의 ROI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도 잘 정의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케팅 기반한 프로세스와 그냥 일반 데이터 기반한 프로세스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말씀드려보니까 빅보다는 일단은 리얼타임이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결국 뭐 네. 빅하다는 거는 뭐 네. 자, 그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우리가 뭐 CIO 뭐 이게 뭐 CEO지만 또 CDO란 말이 요새 슬슬 나오기 예, 시작하거든요. 예. 치프 예. 우리나라에 CDO가 현재 있습니까? 있는 치프 조직도 있죠. 데이터 오피스 있어요? 예. 어디? 개인 정보라든가 네. 자사 정보의 가치가 높은 아, 네. 기업은 이제 CDO라는 조직을 놓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CDO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네. 굉장히 그 일하는데 태클 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아, 대부분. 네. 그래서 관리자적인 성격이 강한데 사실은 활용자가 그걸 담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은행 다닐 때도 이제 우리나라 금융 지주회사 편제이기 때문에 그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CDO나 아.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오케이. 놓게 되는데 보통 보시면 거의 사장 부행장 레벨로 나와요. 네네.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관리 감독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애들 일하는 거 발목 잡는 역할을 네네. 본의 아니게 더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활용자가 그 담당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강한데 그 업무적인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면 임기는 전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그 일을 오래 하게 되면 또 약간 관리 감독적인 또 매너리즘에 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관리 감독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적인 요소를 자꾸 만드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데이터가 돈이다라는 개념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인 거죠. 그건 네네. 뭐 부잣집에 뭐 인심난다, 곳간에 인심난다란 말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실체적인 어떤 역할과 활용안을 도출하는 역할이 CDO의 첫 번째 미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네. 이분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신이 되고 싶은 마케터한테 네. 아니면 뭐 이런 데이터 분석에 아주 유용하게 되고 싶은 IT 담당자한테 네. 추천하고 싶은 뭐 3종 세트, 뭐 우리가 홈쇼핑은 아니지만 3종 세트 하나 3개를 말씀해 주신다면 뭡니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뭐,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걸 이제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네.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단어들이 그 영어나 이렇게 표현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네.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데피니션이 이렇게 강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안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 예. 네.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에는 네. 기획팀이 있습니다. 네.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재무기획이든 전략기획이든 마케팅기획이든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획이라는 거를 위키피디아나 한영사전에 넣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플래닝이라고 나와요. 플레이 플래닝. 나오죠.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기획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플랜만 세우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그 계획은 당연히 세워서 그 사업을 발주를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발주 사업에 직접 참여도 하고 네. 대부분 성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야말로 종합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감 있는 네.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외래어에 없는 외국어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신이 되고 싶은 마케터한테 추천을 드리자 그러면 저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중요한데 네. 그건 어떤 특별한 기능적인 요소가 더 강한 것 같고요. 어, 기획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실행에 예, 예. 기획자가 돼야지 그래야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획이라는 거가 더 강화가 되는 컨셉으로 들어가면 뭐 데이터 분석도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네네. 그 사업을 일으키고 추진하고 실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원 사이클을 다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기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사업 기획 아닙니까? 사업 기획. 그 뭐 사업 계획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마케팅 안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사업일 수도 있고.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팬하고 저희가 같은 오피스에 있어요. 네네. 세스와 아시아 네. 퍼시픽에. 근데 1호 중에 보면 기꾸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이나 CRM 제안서 일본 오피스가 쓴 거 보면 그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말이 들어가요. 기꾸발이. 한국말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뒷구발이? 예.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 혼내라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그렇죠. 잘 표현을 안 해요. 네네네. 그게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5명이 같이 일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5분의 1의 몫을 못한다. 이게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서 그 배려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기꾸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제안서나 이렇게 사업 프로젝트 품위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고객이 인지하기 전에 내가 네. 선행적으로 뭘 알아주고 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케어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네. 오셨는데. 자, 그 답변 주시면서요. 저기 스태프는 저 모니터 저랑 싱크 좀 맞춰주시고요. 자, 먼저 하시고 답변 주시면서 그 이사님 좋은 질문 하신 분 3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네. 이따 답변 주시고요. 네네. 자,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화 씨. 네, 정동환님. 네. 그 SCM, ERP, 모바일, CRM을 한 번에 접목이 되는지요? 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아마 언젠가는 될 건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뭐냐면 SCM이 추구하는 분석과 CRM이 추구하는 분석이 조금 틀려요, 방향적이. 네. 왜냐하면 CRM은 그 데이터 마이닝은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웃라이어를 버리는 겁니다. 아웃라이어를 다 버리는 방식이고요. SCM이 추구하는 포캐스팅은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몰입되는 형태 것들이 아웃라이어가 더 중요한 형태예요. 네. 그래서 접목이 되는 데 있어서 해결 과제는 SCM은 기본적으로 원투원의 개념이 아니고 CRM은 원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걸 아마 세그먼트 단위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숙제가 남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뭐 수요 예측부터 마케팅까지 한꺼번에 되는 거죠. 자, 김효수 아까 이제 뭐 기획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김효수님께서 마케터와 기획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가 더 미래 비전적일까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CEO가 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근데 기획을 하면서 어떤 예. 그런 마케팅 관점을 가지시고 마케팅하면서 또 기획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석준님은 보통 IT와 마케팅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돼야지 효율성이 높을까요? 야, 이것도 참 정답이 없는데요. 통상 저는 그래도 비중을 보면 마케팅 쪽이 그래도 한 60%는 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보면 이런 융복합 조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BICC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네. 외국은 좀 쉽습니다. 외국은 KPI 쉐어링이 좀 쉬워요. 네. 그래서 내가 IT 쪽에 일을 자원을 더 쓰면 IT 평가 부분이 더 늘어나고 네.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현업 쪽이 좀 네. 자, 임근식님은요, 마케터들이 배우기 좋은 언어가 무엇일까요? R이 유익할까요? 파이썬이 유익할까요? 뭐 언어 한 가지만 뭐 이런 사실은 뭐 그렇지만 한 가지만 뭐 택한 어떤 거? 뭐 그냥 이거 개인적인 관점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는 세스 직원이기 때문에 세스가 제일 세스 말고 다른 거 하나. 저는 차라리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더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R은 통계 분석 패키지에 가까운 거고요. 네. 파이썬은 사실 개발 랭귀지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네. 저거는 직접 비교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열님은 창의적인 생각과 독창적인 기법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요? 네. 사색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사색. 근데 사색을 많이 하라는데, 자, 사색하려고 딱 나갔어요. 나가서 걸었어. 네. 근데 막 잡념이 생겨 막. 네. 막 잡생각이 막 올라. 네. 잡념 어떻게 없애면서 사색할 수 있죠? 잡념 없으면 사색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뭡니까? 현자의 덕목입니다. 네? 그건 너무 정답은 없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외국 영화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화장실에 네. 거울 뒤에 열어보면 약통이 하나 가득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약통에 하나 가득한 약들이 대부분 각성제나 수면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각성제, 수면제를 달고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웬만하면 약 안 먹잖아요. 네, 그렇죠. 아스피린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센 거죠. 네. 그러니까 내소에 강하구나. 네. 동양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네.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사색하려면 저는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 잡념이 생기면 잡념이 생기면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하게 네. 해버리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만 질문했는데요. 이런 이제 마케팅 쪽에 AI가 앞으로 어떻게 접목이 될 거,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 같으며 또 어떻게 뭐 추세가 어떻게 갈 것 같은지 AI 관련 AI 기술이 뭐 급진전하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핸디캡이 좀 있는 게 네. 이제 한글이 네. 세종대왕께서 천지인의 삼재를 구현해서 만드신 조합형 문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2바이트가 원 캐릭터인 문자예요. 네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실 좀 안 좋으신 거죠. 네. 그 나란 말싸움이 등급이 다른 데는 뭐 해당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한국 시장은 기술적인 진행 속도는 범용적으로는 조금 늦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마 다른 쪽에서 먼저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이 아마 조금 늦게 나올 것 같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파이널 의사결정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다음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퇴를 언제로 보시는? 몇 년 후로 은퇴를 보시는데요? 30년 뒤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네. 그래서
뭐 접목하면 나오겠죠. 네. 나오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저 기술 속도에 순응하는 네.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기술 따로 네네. 현상 따로가 될 공산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만도 반영하고 설마신 분 중 저희가 모든 분들께 또 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초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분석 툴의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꼭 마케터가 수학 통계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여전히 분석 툴 사용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높습니다. 그런 장벽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시각화나 머신러닝의 적용이 세스에서는 얼마나 되어 있고 경제사 대비 차별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뭐 머신러닝이나 시각화 제품은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다 있어요. 근데 세스가 다른 점은 딱 하나죠. 딱 하나는 통계 분석 패키지 엔진 위에서 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옵션과 선택의 폭이 넓다. 적용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분산 처리 환경에서 좀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각화의 내용은 그냥 인간이 보통 사칙연산에서 인지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세스 엔진에서는 뭐 통계 기법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자, 임근식님, 공대 출신의 IT 개발자가 마케터와 협업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갖추면 좋을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대부분 그 IT 파트 직원들은 엔드 투 엔드를 딱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 시작할 때 네. 요거 하면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 네.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가 나와야 되고, 여태까지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대치가 좀 높으세요. 네. 관리 방법론에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터와 협업을 하실 때는 그 사고의 폭을 좀 넓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리퀘어먼트가 너무 많으면 이제 리소스 관리가 안 되잖아요. 타임라인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영화에 나오는 대사, 생각은 네가 해라. 뭐 나는 그 손발이 되어줄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김민경님, 온라인 마케터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인성과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성은 따로 평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량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디지털 쪽이나 이런 거 어려서 그 일반적인 오프라인 CRM 쪽보다는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역할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표현을 하는 능력, 뭐 컨텐츠, 왜냐하면 디지털 컨텐츠는 템플릿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비주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효숙님, 수포자, 수학 포기자 경우에는 무엇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좋을까요? 홍익인간을 위해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홍대 다니시나 보다. 이제 수포자 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지세요. 진짜 근데 정말 네. 수포자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 직장인들 수학 뭐 다 안 한 지도 정말 오래됐잖아요. 근데 진짜 수학을 하긴 해야 됩니까? 어쩌다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의 그 내용을 보면 네. 사실은 수학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수학과를 다니다 포기를 하고 전과를 해서 문과로 간 경우예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아니요.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은 제가 알던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대학 가서 수학 정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안다기보다는 그 수리의 논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무슨 뭐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원칙을 알면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요. 우리 같은 직장인들한테 지금 뭐
좀 재밌게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말씀하신 그 논리적인 수리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익힐 수 있는 TV나 어떤 좋은 유튜브 뭐 하나 좀 추천해 준다면. 그 엑셀을 활용한 뭐 이런 거 책들이 있어요. 네. 엑셀로 하는 뭐 재무 분석 뭐 이런 것도 네네. 있고요. 뭐 엑셀로 하는 뭐 통계 분석도 있고 뭐 네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의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규민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면 이후에 살아남지 못하는 자는 새로운 것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며 낡은 지식에 매여 있는 자이고 반대로 살아남는 자는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배우려 하는 열의가 있는 자이다. 라고 이제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문성님, 데이터 분석 시에 정량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직관력을 따른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오래 해야만 직관력이 생겨요. 네네. 그게 이제, 이게 익스피리언스와 그 경험치라는 것도 확실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사실 이제 마케팅 영역에 들어가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마케팅 조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스펙의 리더를 보통 채용을 합니다. 하나는 네네. 뭐 예를 들면 와튼 MBA를 나오시는 무슨 마케팅의 석학, 네. 이론이 굉장히 짱짱하신 분이 리딩을 네네.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 세일즈로 한자락 하셨던 분이 그 자리에 와서 리딩을 하시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현장 세일즈로 크게 날리셨던 분들이 저런 게 주관이 세세요. 직관적인 네네. 경험이 세시는데 사실은 좀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필드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지 않을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자, 전지훈님, 요즘 마케팅 서적이 해외 서적도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랑 한국이랑 마케팅적인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문화적 괴리감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개념이에요. 네. 저희는 산업공상의 시대를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네네네. 제일 밑에 있는 게 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역사가 짧은 거죠. 그다음에 서양은 서구 사회는 몇백 년의 그 것들을 겪어서 거기까지 옵니다. 예를 들면 다이렉트 마케팅도 유럽 같은 경우 2, 300년의 역사가 있어요. 뭐 18세기부터 집에 우편을 보내서 물건을 사라는 걸 했는 나라고 네. 저희는 CRM이라는 게 들어온 지가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작은 거죠. 자, 윤대섭님은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김 선생님 생각은 긍정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노이즈 마케팅.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누가 그러잖아요. 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스가 작은 후발주자인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임근식님, 초당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마케팅은 실시간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인공지능화를 하는 게 혁신적일지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네네. 아직은. 네. 근데 이제 프로스 앤 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뭐 지능화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 뭐 누출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네네.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로 네.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종호님, 4차 산업시대에 고객 감독 EQ를 넘어서는 어떤 마케팅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협업의 시대가 될 것 같고요. 아, 네. 이의 자세는 사실 실무자의 자세는 지계 시대가 아니라 업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행에 입행할 때는 네. 그 면접 볼 때는 신입 면접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여기서 정년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은행장을 할 거고요. 네네. 여기서 30년 이상에서 한국 경제를 개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야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면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정신이 없는 놈이다. 저거는 그냥 낙지부동을 하려고 네네. 작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좀 네네. 사회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박소연님께서 세일즈 마케팅 툴이 대부분 외산 솔루션인데 셀러 마케터가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힘든 환경인데도 툴에 맞춰서 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안이 있는지요? 외산 패키지는 대부분 그 컨셉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산 그 패키지가 도입될 때는 사실 사전 컨설팅이나 개발 방법론 프로젝트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거고 어디까지를 배제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단계를 안 거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기죠. 네. 전주님은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오너의 인식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너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마케팅을 MBA 스쿨에서 만약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단기 실적이나 성과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단기 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2, 3년씩 기다려 주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너가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 전략 플랜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려 그러면 크게 굵직굵직한 KPI와 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뭐 잘 관리를 해주셔야죠. 네. 선언을 해주시죠. 이지영님은 마케팅과 영업의 구분의 경계가 요즘 모호해지기도 한데 회사 일과 두 개 다 잘해야 하는 거라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조직 가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마케팅부 네네. 이름은 마케팅부인데 네. 하는 일은 영업이고 네네. 어떤 데 보면 영업 조직 무슨 영업부인데 네. 하는 일은 마케팅이고 그래요. 네. 사실 뭐 분리하는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단 표현을 할 때 영업은 매출액이 KPI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마케팅은 사실은 매출액보다는 그 경과지표라든가 어떤 장기지표가 이제 핵심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자, 아까 기획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조범주님도 쓰셨지만 기획과 계획의 차이가 뭔지. 계획은 플래닝이고요. 네. 네, 계획은 뭔가 실행이 들어가는 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기획에 필요한 6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그건 뭐 사업 관리, 뭐 모니터링, 뭐해서 기획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아, 네. 이동건님,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분석이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근데 나눠서 해야 됩니다. 네. 전략 목표로 해서 이거는 보통 세스 표현으로 이제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전략이 붙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잘 바뀌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도 한 2, 3년은 지속할 수 있는 세분화.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분화는 고객의 행동이라든가 니즈에 그래서 이 결과의 해석보다는 어디다 써먹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네. 자, 김민철님, 나라별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근간해서 마케팅 기능을 한다면 더 좋은 마케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혹 이런 문화와 같이 비정형화된 부분까지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툴도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윤영식님은 요새 디지털 마케팅이란 말이 많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게 디지털 마케팅은 어느 정도 교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케팅 방법들은 그냥 큰 골자만 있지 디테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마케팅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용어라든가 개념부터 먼저 스터디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첫 네. 번째로. 네.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은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조직이 그 연습용 디지털 사이트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 네. 네. 실전용만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할 때는 뭐 자기의 SNS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무료 버전이나 트라이얼 버전들이 많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 사이트 내가 오너인 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사이트라든가 음. 비즈니스 사이트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들 굉장히 다양한 또 코멘트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그 이사님, 네. 그 질문 중에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동아 씨, 정동아 씨, 네. 이석준 씨, 이석준님, 임근식님. 임근식님, 예. 네. 이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고요. 설문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또 편의점 경품권, 또 100분한테는 또 커피 기프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일부러 그 발표 장표 없이 또 세스의 특별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그 오늘 하나의 또 이제 데이터 분석기 전문가로서 김 이사님 모시고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은 이렇겠지만 다음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분야별 어떤 사례 같은 것들 이런 또 좋은 시간이 될 거 내년도에는 그런 거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사님 오늘 해보신 거 어떠세요? 아, 엄청 떨렸는데 좀 지나니까 좀 낫네요. 제대로 제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네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김한상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